요즘 저한테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해서 묻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. 뭐냐 하면, 원장님, 제가 지금 질염 때문에 병원 가야 되는데 그 진료의자 앉는 게 너무 불편해요. 그 의자 앉기 싫어서 병원에 가기 싫어요.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.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질염이라든지 아니면 월경불순이라든지 뭐 아니면 배란통이라든지 이런 부인과 관련된 질환 때문에 병원에 가려고 하면 당장 좀 겁부터 나는 게 사실이에요. 사실 그 진료의자라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하게 생겼잖아요. 그 실제로 그 진료의자에 앉아서 하는 자세 취하는 그 체위를 쇠석이 라고 부르는데요. 이 자세가 굉장히 좀 여자들한테 좀 공포심도 심어주면서 좀 불편하게 하는 자세인 게 맞거든요.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부인과 진료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. 특히나 이제 월경불순이나 이런 게 생기면 실제로 이렇게 초음파나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 확인 안 하고 그냥 두면 나중에 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병원에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조금 더 덜 불편하게 갈 수 있을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. 우선 첫 번째, 일단 긴 치마를 준비하세요. 일단 오늘 내가 만약에 부인과 진료를 받으러 가야 된다. 그런 바지 입으시지 말고요. 바지 안 돼요. 바지 말고 긴 치마를 입어. 월남 치마 좀 안 예쁘니까. 요즘에는 길면서 이렇게 맥시한 치마들이 되게 유행이잖아요. 잘 됐어요. 그런 치마를 입으시면 아무래도 그 의자에 누웠을 때 거기 가기 전에 이제 그 진료를 하기 전에 보통은 병원에서 주는 긴 치마를 입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러면 사실 속옷을 벗고 그 긴 치마를 다시 갈아입는 그 행위 자체도 좀 불편하고 또 그 치마를 또 여러 번 다른 사람이 입었을 것 같아서 좀 찝찝하기도 하잖아요. 더군다나 이제 그 의자에 앉으면 그 치마도 이렇게 또 이렇게 드러내고 이래야 되니까 그냥 자기 치마 입고 가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러면 뭐 갈아입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. 그러니까 아주 편한 긴 치마를 입고 가라. 없으면 엄마한테 몸빼 치마를 빌리세요. 좀 입고 가긴 좀 그러려나? 아니 만약에 그러면 그냥 가져가서 화장실에서 갈아입어도 되니까 일단 그걸 준비하시고 일단 두 번째 뭘 하면 되냐면 좀 스타킹을 신고 가는 게 좋아요. 어떤 스타킹이냐면 밴드 스타킹. 이렇게 다리 끝까지 오는 밴드 스타킹 뭔지 알죠? 팬티 스타킹 말고 밴드 스타킹을 입으면 사실은 실제로 이제 그 진료대 위에 누웠을 때는 우리가 거의 이제 맨살 맨다리를 드러내는 거랑 똑같아서 굉장히 불편하고 좀 스스로 위축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근데 하다못해 스타킹 혹은 만약에 겨울이라면 긴 토시 같은 발목 양말 이런 걸 좀 길게만 입어줘도 훨씬 더 안정감이 느껴지고 좀 편안하게 느껴져요. 그렇게 이제 긴 치마랑 긴 스타킹을 준비하는 게 두 번째 팁이었고요. 마지막 세 번째, 사실 이게 좀 중요한데요. 병원에서 여러 가지 진료나 검사를 받고 우리 한의원에 내원하는 경우 이제 오신 분들한테 이런저런 결과를 물어보면 다들 본인의 검사 결과를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냥 어디가 안 좋대요. 네, 그냥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래요. 네, 그냥 뭐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래요. 하지 실제로 그 검사 수치가 어떤지 혹은 이 수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거를 아무도 모르고 그냥 네, 원장 선생님이 저 다낭성이랬어요 하는 정보만 들고 와요. 그리고 그냥 다낭성이라니까 뭔진 잘 모르지만 무서운 병이라고만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러지 마시고 항상 병원에 가기 전에는 뭘 챙기느냐? 수첩 아니면 핸드폰에 있는 메모장을 반드시 펼쳐가지고 원장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세요. 되게 중요해요. 안 그러면 어려운 용어에 어려운 숫자들의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나중에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고 확인하기도 힘들어요. 아니 이게 자기 몸에 대한 검사 결과를 왜 남들이 그냥 들려준 대로 그냥 끝나는지 모르겠어요. 반드시 자기가 기록하고 적어서 내 걸로 만들어야 이게 내 몸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.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자신의 월경 주기를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. 요즘에는 어플이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. 뭐 핑크 다이어리도 있고 또 무슨 다이어리도 있고 되게 많아요. 그러면 그 다이어리 하나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 월경의 시작과 또 다음 시작일을 반드시 체크만 해놔도 그러면 알아서 어플에서 배란일도 계산해주고 또 배란일 전후로 가임기도 다 계산해주거든요. 근데 그걸 체크를 잘 안 해. 그래서 자기가 언제 생리가 끝났는지 언제 시작인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그러면 나중에 병원에 갔을 때 확인하려고 해도 자기 생리 주기를 잘 몰라서
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의 수치나 이런 것들은 배란기인지 생리 전후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수치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수치를 모르고 가면은 이번에 오늘 해야 될 검사를 한 달 후 다음번 생리 하고 나서 그때 해야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더 늦어질 수 있잖아요. 아시겠죠?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꿀팁들 꼭 챙기셔서 너무 병원 가는 거 불편해하지 말고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키는 거 아시겠죠?